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영양사님, 한 가정의 엄마와 아내로서 평소에 가족들에게 건강하고 몸에 좋은 음식들을 챙겨주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좀 폐에 좋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경희의료원 임상영양사 정윤비입니다. 먼저 가장 폐에 좋은 음식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입니다.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항산화 비타민이 염증을 예방하고 폐기능 향상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사과나 배처럼 단단한 과일에는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더욱더 폐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현미나 보리 등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도 섬유소가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으로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미국의 대규모 연구에서 섬유소 섭취를 늘리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위험이 약 40%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등푸른 생선에 많은 오메가3 지방산도 만성 폐질환 발병률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이 강력한 염증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을 함께 충분히 섭취해야 폐기능 향상에 더욱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었는데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식품이 들기름인데 조리를 할 때 들기름을 같이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식이 요소로는 식물성 식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콩에 많은 이사플라본, 채소 과일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 올리브 오일에 올레오칸탈, 녹차 성분인 카테킨 등이 있습니다. 미국과 스웨덴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연구에서 가공된 육류 섭취가 많을수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위험률이 40% 증가된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가공 육류의 세균 증식을 예방하기 위해 첨가되는 아질산염 등의 화합물이 폐세포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과정, 폐 조직 손상에 영향을 주는 것 때문인 것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나트륨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나트륨의 과다한 섭취는 기관지의 과민 반응을 증가시키고 염증을 유발시켜 폐 기능을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육류의 포화지방산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기도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폐 기능을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붉은 육류를 제한하기보다는 보이는 기름을 떼어내고 드시거나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제된 곡물과 달콤한 간식 등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은 고혈당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폐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당 음료 또한 폐 질환에 나쁜 영향을 주는데요. 가당 음료를 일주일에 5번 이상 섭취한 경우 한 달에 한두 번씩 섭취하는 경우보다 만성 기관지염에 걸릴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폐 질환에 좋은 식품들을 모아보니 지중해식 식단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지중해식 식단이란 신선한 채소, 과일, 저지방 유제품, 생선, 통곡물로 식단을 구성하고 올리브유와 견과류로 지방을 섭취하는 지중해 연안에 사는 사람들의 식습관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식단은 염증 반응을 낮추고 면역 시스템을 향상시켜 코비드19 예방과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하면 다소 생소하고 우리나라 식습관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연어나 올리브유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나라 식습관에 맞춰서 맛있고 건강하게 식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폐 건강을 위한 영양관리 원칙 7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아침 식사를 포함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통곡물로 된 주식을 고른다. 채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메뉴를 고른다. 단백질 찬을 챙기되 생선이나 콩류를 우선 선택한다. 조리 시 들기름, 올리브유를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간식으로 견과류를 챙긴다. 다양한 과일을 적절하게 섭취한다. 음료나 간식으로 저지방 유제품을 선택한다. 이 원칙은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도 권하는 식사 원칙입니다. 콩팥 기능이 나쁘지 않다면 온 식구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습니다. 폐 건강을 지키는 하루 식단을 같이 한번 계획해 볼 텐데요. 한 끼 식사에 통곡물, 건강한 단백질 식품, 충분한 채소를 섭취하고 과일과 유제품, 그리고 식물성 기름을 포함시킨다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때 가능하면 통밀빵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계란이나 닭가슴살, 연어 등 좋아하는 단백질 식품을 포함시키고 양상추나 오이 등의 채소를 충분히 넣거나 따로 샐러드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잼이나 달콤한 소스보다는 병아리 콩으로 만든 후무스나 올리브유 드레싱을 곁들여주면 좋습니다. 빵 씻기 싫다면 통곡물 잡곡밥에 취향껏 단백질 식품을 넣고 채소를 충분히 넣어 김밥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고요. 바쁜 아침에 여유롭게 만들어서 먹을 시간이 부족하다면 간단하게 통곡물 시리얼에 저지방 유제품을 함께 대체할 수도 있겠습니다. 점심은 소고기 샤브샤브를 준비했는데요. 기름기가 많지 않은 소고기에 채소를 충분히 넣어서 섭취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간편하게 밀키트 제품을 준비할 수도 있는데요. 따로 채소를 추가해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저녁은 전형적인 집밥을 준비해 볼 텐데요. 두부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나물과 쌈채소를 준비합니다. 조리 시에 염분 대신 마늘, 생강, 들깨, 바질, 강황가루 등의 향신료를 사용하면 음식의 풍미를 높이고 폐질환 예방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배달 음식이나 외식을 할 때에도 건강한 단백질 식품이 포함되어 있고 충분한 채소를 섭취할 수 있는 메뉴를 고르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비빔밥이나 보쌈, 연어 덮밥, 그리고 월남쌈 같은 메뉴가 있습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제철 과일, 저지방 유제품을 섭취합니다. 견과류 섭취는 낮게 포장된 제품을 활용할 수도 있고 너츠바 형태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현대인들이 빠뜨리기 쉬운 과일도 골고루 챙겨 드시면 좋은데 구입과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포장된 제품이나 냉동 과일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지방 유제품도 간식으로 잊지 않고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건강한 식습관 실천으로 여러분의 폐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꼭 지장이 없어 보이지만 어느 순간 폐 건강이 나빠지면 삶의 질을 확연하게 달라지게 할 수 있다고 저도 이번에 폐의 날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게 됐거든요. 일상생활에서 폐 건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폐의 날을 계기로 일상생활에서 폐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폐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폐의 날 화이팅!